1980년 겨울이에요. 우리는 랭비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녀는 지름길로 가서 빙판의 미끄러운 길로 돌아서요. 어둠 속에서 진은 후륜구동 자동차의 통제를 잃었어요. 차량이 도랑으로 충돌했어요. 비상등, 폭설, 밤, 그리고 심한 서리. 진이 차에서 내려요. 그녀는 가벼운 겨울 코트, 벙어리 장갑,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만을 신고 있어요. 찬 공기는 냉동실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진은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는 걸 확신하고는 그쪽으로 향해요. 진은 높은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단 걸 깨달아요. 길을 잃은 듯해요. 그녀는 몇 킬로미터를 더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발견해요. 꽁꽁 언 채로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진은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아침 목장 주인인 웰리 넬슨은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요. 휴가철이에요. 창밖에 겨울 동화가 펼쳐진 것 같아요. 웰리는 집을 나서서 현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진 힐리어드를 발견해요. 웰리는 소녀에게 다가가 흔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은 나무처럼 뻣뻣하고 차가워요. 눈은 뜨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다 얼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웰리는 그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진이 살아있었어요. 웰리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해요. 하지만 소녀의 몸은 굽혀지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동상 같아요. 웰리는 더 큰 차를 갖고 와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들이 진을 진찰해보지만 진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손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바늘도 꿰뚫을 수 없었어요. 낮은 온도, 유리 같은 눈,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근육 모두 비상 모드의 결과예요. 그녀의 몸은 모든 혈액을 중요한 기관으로 보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가 없어 보였고 피부와 근육이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난방 패드를 붙이기로 결정했어요. 진의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동상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얼었던 액체들이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병에 물을 채우고 몇 시간 동안 냉동실에 놓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꺼내면 증가된 부피의 액체 때문에 병이 팽창해 있거나 심지어 금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거의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얼면 그 입자들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막을 찢어요. 얼음 조각들은 늘어나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게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은 힘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극도의 추운 조건에서 모든 내부 처리를 늦출 수 있어요. 심장은 더 적게 박동하고 폐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게 진에게 일어난 일이고 아마도 그날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녀는 심한 서리 속에서 약 6시간 동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얼음 입자들이 그녀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몸이 그런 손상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사들은 진이 나아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따뜻한 피가 얼어붙은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 몸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해요. 놀랍게도 얼음 결정이 그녀의 근육과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요. 정오쯤 되자 말하기 시작해요. 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하죠. 지금 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차가 도랑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넘어져서 네 발로 기어 웰리 넬슨의 집까지 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밤 분명 뇌가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몇 미터는 기어가진 못했어요. 진은 문 앞에서 기절했고 6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고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이 곧 태어나게 됐어요.
이번 사건이 특별하진 않아요. 응급의학 교수인 데이비드 플러머는 지난 10년 동안 환자들이 심각한 동상에서 살아남은 약 12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 쇼를 찍어요. 그녀의 사례는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요. 인간의 경우 그러한 회복은 절대적인 기적과 같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의 많은 생물들은 자신의 몸을 극한의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청개구리예요. 이 동물들은 주로 유라시아의 온대와 열대 지역에서 살아요. 가끔 추운 날씨와 씨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개구리는 몸이 얼고 있다고 느낄 때 혈류로 포도당을 주입해요. 그리고 세포의 내용물들이 시럽으로 변해요. 설탕은 물의 빙점을 낮춥니다. 그렇게 청개구리는 그런 환경에 적응했어요. 세포 밖에 물은 얼 수 있어요. 몸은 얼음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살아있을 거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완전히 회복해요. 피가 개구리의 몸을 채우고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해요. 하지만 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동물 중 하나는 굴리쉬 아이스피쉬예요. 투명하고 약간 해파리 같아요. 어둡고 차가운 남극 해역을 헤엄치고 있죠. 굴리쉬 아이스피쉬는 혈액 내의 부동액 덕분에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능상 부동액과 같은 독특한 물질이에요. 이 액체는 동물의 세포, 장기, 그리고 몸 전체가 얼지 않게 해줘요. 이 물고기의 혈액에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없어요. 척추동물 중 유일하게 이런 초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지구상에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추위를 이용하는 유기체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중 일부를 시베리아의 얼음에서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냉동고에서 약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작은 벌레와 같은 미세한 다세포 생물이에요. 하지만 시베리아에 있던 그 벌레들은 약 24,000년 정도 된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실험실로 옮겨서 해동시켰어요. 벌레들은 바로 살아났고 그렇게 수세기 동안 잠에서 깨어나 바로 증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벌레들의 몸은 휴면 생활에 접어들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냉동된 유기체가 최소한의 생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분석은 그 벌레들이 수만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생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에 강한 생물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상 천하무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진 hilliard의 몸이 짧은 휴면 생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그녀의 혈액 속에 얼지 않은 액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그녀는 평범한 직업을 얻었고 그날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는 과학자들이 혹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겨울에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증기가 빠져나가고 발밑에 얼음이 녹을 거예요. 속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꿈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겨울 외투 제조업체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